자, 오늘은 항등식.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내용 자체가 좀 많습니다. 알겠지? 유형도 좀 많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노가다 형태 문제도 많아. 알겠지? 그래서 뭐, 선생님이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들은 뭐, 노가다 형태 말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노가다 형태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좀 보면, 첫 번째는 항등식의 미정계수.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뭐 이런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합시다. 그럼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한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저게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지요. 그치? 근데 이거 말고 2차식 형태도 있지요. 자, 얘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래. 그럼 어떻게 돼?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일 수밖에 없지. 알겠지? 그리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얘들아. 그러면 a도 0, b도 0, c도 0이죠. 이게 이제 기본 형태인 거잖아. 그치?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봅시다. 어떠한 xy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래.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이 0이래. 항상. 어떠한 xy를 막 바꿔서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뭐야?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될 수밖에 없지.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얘 봅시다. 어떠한 xy를 집어넣어도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이 항상 1이래. 0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이 상태로 못 풉니다. 알겠지? 저 상태로 못 풀고 뭐가 주어지느냐? 조건이 하나 주어져. xy라는 식이 이거를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어떻게? 대입하시면 돼. 이거 대입이야, 대입. 한 문자에 관해서 대입을 한다는 거지. 자, x에 관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x 대신에 2y 플러스 1을 요 x, xy에다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요, 얘들아. 자, x 사라지고 y에 관한 식으로 바뀌지. 그럼 y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1차식, 상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요 1 넘기면. 알겠지? 그럼 뭐 이걸로 풀면 되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가만 보시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하는 거잖아. 그걸 한 문자로 맞춰준단 말이야. 그래서 식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왜? x, y라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문자로 맞춰주려면 식이 하나가 필요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봐봐. 어떠한 x, y, z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래. 아, 이건 쉬워, 얘들아. 그지? 이 시험지 잘 나오지도 않지, 너무 쉬워서. 이렇게. 근데 이제 1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유추해 볼 수 있지, 얘들아. x, y, z에 관한 항등식인데, 미지수가 3개잖아. 그럼 걔를 우리가 한 문자로 맞춰야 된다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러면, 자, 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그럼 뭐 나와? x-y는 2라는 식이 나오지? 그지? 그럼 따라서, y라는 놈은 뭐가 돼? x-2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지? 그럼 얘를, 예를 들어 아무 데나 하나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대입한다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나와? z는 무슨 x, 이렇게 정리가 또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한 문자로 맞출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형태로. 됐지? 그 다음도 풀어보면 똑같지. 얘 0, 얘 0, 얘 0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지. 맞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분수꼴이 있어. 요거는 이제 다항식 형태 꼴이고, 분수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x, y를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럴 때 A값, B값 구하시오. 그럼 얘를 K라고 놉니다. 알겠지? K라고 놓으시면, 자, 첫 번째로 한 거. 요거 반대로 넘길게요. 알겠지? 그럼 AX, BY, 플러스 1이 KX, 2KY, 마이너스 3K로 정리가 되고, 이걸 반대로 싹 몰아서 X, 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묶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A-KX, B-2KY, 1 플러스 3K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왜? X, Y라는 항등식이니까. 이것처럼.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부터 할까? K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치? 그럼 K 여기다 넣을 수 있지요?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도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방법. 이 분수 꼬릴 때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 분수 꼬릴 때 어떤 성질이냐면, 여기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분수 형태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둘은 반드시 무슨 관계여야 되냐면 상수배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뭐야? 얘의 상수배잖아.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A, B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마3이라는 놈이 1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지요. 그럼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여기 2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B가 마이너스 3분의 2. 맞지? 이 K 일정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됐습니까? 이 두 번째는 상수배임을 꼭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맞죠? 두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 얘들아, 요걸 먼저 볼게요.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B로 나눈대. 몫이 Q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거 식을 어떻게 쓰니 얘들아?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하지. 알겠지? 자,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구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미정계수를 구하고. 알겠지? 자,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뭘 배웠냐면 직접 나눗셈이라는 걸 배웠어.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직접 나눗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직접 나눗셈 쓰지 말고 이 항등식으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얘가 있어.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진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차잖아? 2차고. 그럼 몫은 1차겠지요? 맞추는 거야, 개수 비교 이용해서. 알겠지? 그럼 3차 계수는 요거 돼야 되니까 여기가 x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 제곱항 찾을게. 제곱항은 이거 하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지? 근데 없잖아. 그게 사라져야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x제곱항까지는 맞췄지요? 그 다음 x항 맞추면 돼. x항 보시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없어져. 그지? 근데 위에 있네. 그게 바로 얘가 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3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푼다고. 이제 그 다음 상수 비교할게요. 얘 계산하면 3이지요? 그 3이 여기서 b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성질이 많이 쓰이고.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거. 자, 이 AJ 얘를 선생님이 M차라고 할게요. M차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요 나누는 b 있지? 요걸 선생님이 n차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저 m은 n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지. 차수가 같으면 얘가 상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요 R의 차수는 어떻게 돼?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n-1차 있지? 이하야. n-1차라고 하면 안 돼. n-1차 이하라고 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우리가 얘하고 얘의 관계는 알아. 왜? 이걸로 나눴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나머지는 얘보다 어때? 차수가 작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B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하시면 얘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고. 됐어? 그리고 얘에서 얘를 나눴기 때문에 얘는 뭐야? n-n차가 될 수밖에 없지. 알겠지? 자, 그러면 B의 차수하고 Q의 차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저거는 B하고 Q랑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하지요. 왜? 3차야? 만약 2차로 나눠? 그럼 1차잖아. 3차야? 1차로 나눠? 그럼 얘가 2차잖아. 그치? 얘하고 얘는 차수 비교가 가능한데 얘하고 얘는 차수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그럼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 얘하고 얘의 차수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차수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Q의 차수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지? Q의 차수와 R의 차수도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뭐 성립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뭐 차수를 구하거나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차수를 비교하거나 그런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셈과 관련돼 있는 차수 있지? 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성질을 많이 이용을 해. 나눗셈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아시겠죠? 세 번째 주제. 항등식의 전개식에서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뭐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개식, 요 식을 전개한 식이 있대. 알겠지? 그 전개식의 모든 개수들의 합을 물어봐. 알겠지? 그러면 얘가 전개되면 이런 꼴을 갖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개수들의 합,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전개식의 모든 개수들의 합이라는 것은 무조건 문자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문자에다 1을 대입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다 1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걔가 요거랑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얘 볼까? 얘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S에다 1 대입한 꼴하고 똑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 당연히. 알겠지?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이게 같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 보세요. 이렇게 주어졌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니?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얘를 전개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얘는 뭐야? 얘를 전개한 식을 변형한 식인 거지. 얘가 전개되면 이런 식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지? 얘는 모든 전개식이 있지? 전개식과 이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답과 이 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 얘는 전개한 식은 이런 꼴인데 이렇게 식을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개념인 거야. 알겠지? 근데 전개한 식의 모든 개수들의 합을 물으면 문자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이 변형된 식에서 너희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뭐 되어야 돼? 요 식에다가는 보면 되잖아, 그치? x에다 2를 넣어야 되는 거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정계한 식의 개수들의 합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물론 식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거는 이 A1, A0서부터 A50까지의 합이 정계한 식의 개수들의 합이라고 이해해도 돼. 근데 얘는 아니라고. 알겠지? 다른 걸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짝수 개수들의 합과 홀수 개수들의 합을 물어봐. 요거는 뭐 1 넣어.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찾아내는 거지. 알겠지? 요게 전부 다 1인 거 하고 뿔마로 바꾼 거 하고 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얘도 동일하다는 거야. 니네가 모든 개수들의 합이지 A0서부터 A50까지 이걸 구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X에다 2를 넣잖아. 맞지? 근데 이걸 또 찾고 싶은 거야. 요게 전부 다 플러스인 거고 뿔마가 되는 걸 또 찾고 싶은 거지. 그럼 뭐는 X 대신에 0을 넣으면 되지. 알겠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시면 돼. 그럼 얘가 나올 거니까. 알겠지? 됐지? 요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이거 따지면 돼. 얘를 뭐 25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뭐. 그치? 그 다음 상수항. 상수항은 이거야. 그냥 얘를 25번 곱한 거. 근데 상수항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수항은 문자가 없는 거지. 문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수항이라는 것은 문자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돼. 그럼 그게 상수의 개념이에요. 알았지? 얘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요거 한번 보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걸 정계한 정계식에서 y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개수들의 합을 물어봐. 그치? y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y를 없애시면 됩니다. 0을 대입해서. 알겠지? 그 다음 모든 개수들의 합이라는 것은 문자 대신에 뭐 넣으면 된다고? 1을 대입하시면 된다고. 근데 여기 남아있는 문자는 x밖에 없으니까 x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y에다 0, x에다 1 넣으시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나오지요. 됐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봅시다.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이게 간간히 심화로 나오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 뭐가 있냐면, 여기 기출문제인데, 자, 얘가 이렇게 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뭘 묻냐 잘 봐. 묻는 게 이거 묻는 거야. 이거. 알겠지? 어디까지 가냐면 짝수만 이렇게. 눈치챘어?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짝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을 다룬다고.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짝수항이야. 짝수항인데 짝수항의 뿔마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두고 구할 수 있느냐면 홀수항. 홀수항의 뿔마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홀수항의 합이라든가 짝수항의 합은 이런 거 연립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알지? 근데 짝수항의 뿔마나 짝수항에도 따로 있지.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를 쭉 나열했을 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있지? 그거를 묻기도 해. 이게 그거야.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얘랑 관련이 있어. 이거랑. 알겠지? i를 대입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i를 넣어볼까? 여기다 봐, 여기. 요거 i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지. i의 거듭제곱 주기가 어차피 4개니까 그 4개를 홀짝으로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i가 있는 놈, i가 없는 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변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우변을 보시면 먼저 i가 없는 놈부터 볼게요. a0. 그치? 요거 i 없습니다. 마이너스 8. 그치? 여기 따로 쓸까? 여기 i가 있는 놈. i 있는 놈 요거 먼저 a1. 그 다음 a3 있지? x 세제곱.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4제곱. i 4제곱이 1이지. 그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거 모두 나오겠지. 이렇게. 뿔마 교대로 해서 홀수 아니. 그럼 봐. 좌변을 볼게, 좌변. 좌변을 보시면, 자, i입니다. 1 더하기 2i지?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i지.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4제곱이지? 그럼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은 제곱을 이용합니다. 그지? 그럼 1 플러스 i 제곱하면 2i지요? 그거 제곱이니까 뭐가 돼? 마사가 되는 거지. 그게 끝인 거야. 왜?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지. 그럼 얘는 0인 거야. 없잖아, 허수부가. 그럼 얘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식으로 i를 이용해서 짝수도 뿔마, 홀수도 뿔마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그 문제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됐습니까? 네 번째,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건 한번 인수정리랑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는 좀 선생님이 세분화시켜서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알겠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자, fx를요,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 나누는 수가 1차식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야? 상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요거 0 대입하는 거 대입하잖아, 나머지 구하려면.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한다는 거지. 그럼 f2가 얘는 0이죠? 그럼 r. 이게 곧 나머지라는 거야. 그럼 그 원리는 뭐냐?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한 게 곧 나머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f알파라는 뜻이야. 이게. 됐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산할 수 있지. 그치?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한 게 곧 나머지라고. 그래서 뭐가 돼? 2f2. 그치? 얘도 요게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한 거. 여기에 무슨 식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2f2 마이너스 3g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나머지라고. 이게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입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자,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 요게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자연수의 나눗셈을 구할 때도 얘들아 항등식을 이용을 해. 어떻게 해서? 치환을 한다는 거지. 알겠지? 치환을 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물어봐. 그럼 98을 치환하셔도 되고 99를 치환하셔도 돼.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99를 a라고 봅시다. 알겠지? 그럼 이 98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1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a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a 값을 대입을 하지요. 그치?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넣으세요. 그럼 뭐가 돼? 얘를 넣으면 1
이렇게 돼. 그럼 얘가 그 나머지인 거야. 1이. 알겠지? 그 자연수의 나눗셈에도 항등식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자,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풀어볼게. 요거 A라고 볼게요. 그럼 A-1의 19제곱은 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요. 나머지 R이라고 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A 대신에 0을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99로 나눴더니 이게 되더라. 야, 99의 배수에서 1을 뺀 수잖아. 그지? 그럼 얼마나 나오면 당연히 98이 남겠지요. 이것만 재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화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게 원래 식이 더 복잡한 문제가 더 많아.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자, 얘가 이거의 배수가 된대. 그럼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얘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반드시 0이 된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자, 6이 3의 배수잖아. 그럼 니네가 얘를 A로 맞다치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써?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이거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0이겠네, 그치?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0 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야?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알겠지? 얘의 인수가 반드시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연수들의 약수 배수라든가 나눗셈, 즉 항등식을 이용할 때 조심할 거. 이거 특히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지, 심화 문제로. 얘가 이거의 배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걸로 나누세요. 알겠지?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서도 바라보시면 얘가 이거의 배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걸로 나누세요. 알겠지? 나누면 이렇게 돼. 이게 몫이잖아. 그럼 몫도 어떻게 돼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돼.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미 자연수잖아. 그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놈이 뭐일 수밖에 없어? 3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동일한 방식입니다. 얘를 이걸로 나누세요. 알겠지? n 세제곱 플러스 23을 n 플러스 2로 나누세요. 그럼 니네 나눴을 때 선생님이 직접 나누세요 말고 하는 방법 해준 게 있습니다. 그죠? 얘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n 제곱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 알겠지? n 세제곱 맞춰줬지? 제곱항 없애야 돼. 그지? 요거랑 요게 제곱항이야. 그럼 마이너스 2 해줘서 없애주고. 그지? 그 다음에 n항은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행이지? 그 다음 얘랑 곱한 거 없애야 돼. 그럼 이 플러스 4 집어넣으면 돼. 그럼 n항도 사라져. 그지? 그 다음 상수 8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맞죠? 자, 요거 보여줄게, 선생님이. 여기 잘못했다, 그지? 맞나? 숫자가 뭐가 나오는 거지? 8, 15 대 15. 미안. 여기 15. 이렇게 돼, 이렇게. 맞지? 자, 해석해 봅시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돼? 남는 거 쓰시면 이거 되고, 그지? 그 다음, 뭐 이거분에 이게 남겠지? 이렇게. 그치?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왜? 배수니까. 근데 이미 자연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따지셔도 돼. 그럼 얘만 따지면 되겠네. 그치?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요놈이 뭐일 수밖에 없어? 15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럼 n 플러스 이거 15의 약수인 거 다 찾아내시면 돼. 자연수의 의미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꼭 기억해놔. 이게 잘 나오니까. 그 숫자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거.
나머지가 음수가 안 된다. 그치? 그럼 변환해줘야 된다. 알겠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1차식이 0이 되는 S값 대입한 게 곧 나머지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요 두 가지 경우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fx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건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알겠지? 두 가지 유형인데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도 또 세분화되는 내용이 있어.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지. 알겠지? 만약 인수분해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봅시다.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뭐 1차 이하지요. 그치? 그럼 뭐 이거는 쉽지. 얘 대입하시고 얘 대입해가지고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연립하면 끝.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시면 끝나. 됐죠? 자, 이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얘들아. 이게 이제 인수분해 안 될 때인데, 원칙은 얘랑 동일한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지. 이것도 동일합니다. 알겠지? 근데 자, 얘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 구하래. 이게 0이 되는 X값 있죠? 구할 수는 있지. 뿔마 i니까 대입하시면 돼. 알겠지?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이게 0이 되는 X값 구할 수 있지.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넣고 싶어? 그지? 지저분하지 너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뭘 이용하느냐? 이 0이 되는 값 있지? 그걸 선생님이 오메가라고 놓을게. 알겠지? 그래서 그 0이 되는 근의 성질과 주기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요? 요게.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오늘. 자, 봅시다,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0이 되는 S값을 오메가라고 할게. 그럼 뭘 약속한 거니?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약속한 거지. 그치? 제곱하세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은 1이네. 됐어요, 여기까지? 오메가 거듭제곱의 주기 얼마야? 4개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주기가 4개야. 이따 선생님 또 설명해 줄게. 그럼 얘 0이 되는 X값, 얘 0이 되는 X값은 알파와 베타인데고 얘 0이 되는 X값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대입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을 합니다. 알겠지? 자, 오메가 35제곱이네? 그럼 오메가 35제곱은 이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오메가 35는 오메가 제곱을 17제곱하고 오메가 하나 남는 거네. 근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네? 그치? 이렇게 돼. 그 다음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 자, 오메가 대입하면 뭐라고 약속한 거야? 0이 된다고 약속한 거지. 여기다 오메가 넣으세요. 근데 뭐 굳이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넣을게요, 선생님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인 거 꼭 명심하셔야 돼. 알겠지? 1차 이하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 보면 뭐야? 2차로 돼 있지. 그치? 저거 1차 이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알겠지? 지금 얘는 뭐 쉬우니까 그런 거고, 뭐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차수 다 낮춰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됐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8. 이게 곧 나머지라고. 개수 비교하면 돼. A-1, B 8. 그냥 이 자체가 나머지야.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그냥 X 쓰시면 됩니다. 요게 나머지. 됐죠? 그럼 얘도 똑같지? 그치? 자, 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럼 너희들 이거 가지고 뭐 알아낼 수 있어? 양변 오메가 빼기 1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걸 알 수 있지. 오메가 거듭제곱 주기 얼마야? 3입니다, 이거는. 알겠지? 그거 잘 명심해놓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푸는 거야. 대입. 똑같아요, 대입하는 거. 오메가 35제곱이지?
요거 이용합니다. 알겠지? 뭐 남어? 오메가 제곱 남지? 그냥 쓸게요.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5인데 아까 얘기했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1차 이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2차네. 그럼 바꿔줘야지.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5인데 요 오메가 제곱 대신에 요거 이용하는 거. 넘긴 거.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그럼 얼마입니까? 2 오메가 플러스 7 이렇게 돼. 이게 곧 나머지야. 그래서 2x 플러스 7 이게 나머지라는 거지. 왜? 여기다 오메가 넣으면 0이고 여기다 오메가 넣으면 a 오메가 플러스 b니까 a가 2고 b가 7일 거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하고 여기 할 때 선생님 이거 할 때 주기 잠깐 설명했었지? 이건 주기가 필요해. 얘 때문에. 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고 나와. 어떤 경우는 저게 뭐야, 뭐 1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나누어 떨어지고, 뭐 나누어 떨어지는 n의 값은 뭐 이런 거 묻기도 하고. 알겠지? 자, 이거일 때 n의 값이 변하면 얘들아, 얘는 이 식이 딱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뭐야,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근데 얘는 n이 변하잖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도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얘의 주기성에 따라서. 그치? 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 0이 되는 x값을 선생님이 오메가라고 놓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주기가 필요한데 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지. 요 상태일 때. 알겠지? 그리고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얘가 주기를 갖는 함수고 얘가 주기를 갖는 함수야. 이걸 더한 거에 주기를 물어봐. 얘 주기가 2고 얘 주기가 3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걸 계속 더해 나가잖아. 그럼 주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하고 얘 뭐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돼. 알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똑같아. 이거는 최소 공배수 있지? 요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걸 옆에 여기 필요해.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태일 때 얘들아,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선생님이 얘 주기라고 할 거야. 얘 주기 얼마야? 3이지. 3마다 반복될 거니까. 그치? 오메가 제곱, 오메가 2n의 주기는 저거 오메가 제곱을 n제곱 한 거잖아. 오메가 제곱에다 1 넣고,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면 주기가 똑같이 3 나옵니다. 알겠지? 거듭 제곱에 n제곱도 주기가 3 나와. 알겠지? 자, 얘 봐봐, 이제. 요런 거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지. 알겠지? 자, 얘 주기가 2고요. 얘 주기는 3이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주기가 6이 나옵니다. 이런 건 다룰 줄 아셔야 돼. 주기가 왜 필요하냐? 그만큼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주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얘 주기가 얼마야? 3이잖아. 일단 오메가 넣기 얘들아. 넣고 판단해야 되니까. 오메가 n제곱. 얘 이거 주기가 3이라 해서 3만 알아보면 안 돼. 이 식의 주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야. 알겠지? 오메가 n제곱 빼기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5 이게 좌변이잖아. 얘는 의미가 없고 그치? 주기성은 안 가지니까 얘는 주기를 갖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의 주기가 3이지? 그럼 요거는 딱 3개만 알아보면 돼. 원래는 주기가 3이기 때문에 n이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이용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그래서 n에다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넣어서 일반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면 그 다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저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냈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제곱이면 주기가 6이라 그랬지? 이거 6개 알아보셔야 돼. 지금은 주기가 3이니까 3개 알아본 거고, 이거는 주기가 6이니까 6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요 10을 따라가는 거야. 이 10의 주기가 뭐인지. 알겠지? 자, 그럼 n이 1일 때 한번 봅시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5지요? 그럼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거 변형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얼마야? 4 오메가 플러스 8. 됐지? 그러니까 n이 2일 때요. 요 오메가 제곱이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5지?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오메가 플러스 7. n이 바뀌면 바뀌잖아. n이 1일 때 이거 나머지가 4x 플러스 8이라는 얘기는 3k 플러스 1의 꼴을 갖는 모든 자연수는 나머지가 다 이거야. 동일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3일 때 오메가 세제곱 1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을 또 대입하시면 되지. 얼마? 3 오메가 얼마야? 8? 맞냐? 4, 9지 9?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가 3종류가 나온다고. 심지어 시험 문제에 얘를 n이 자연수일 때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모두 고르시오. 그럼 이 3개 다 골라야 돼. 됐어? 오늘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쉬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상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 나머지가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 n이 속형식이 나온다. 그러면 주기성, 요놈의 주기성을 가지고 푸셔야 된다. 알겠지? 그거 명심하시면 돼. 됐습니까? 네 번째. 요번에 3차식으로 나눌 때 인수분해 되는 거 말고 얘들아 인수분해 되는 거 그거 넣으면 돼. 알았지? 2차식과 동일한 거니까. 근데 3차식으로 나눌 때 뭐냐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 그리고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 이럴 때 요 두 개 2차식과 1차식을 곱한 거. 요 곱한 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니네가 이 식을요. fx를 이거하고 이걸로 나눈 목 qx라고 할게. 나머지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다고 치자. 이 상태로는 못 구한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나머지를 정리할 때 얘들아 자 보자. 이 fx나 이 fx나 이 fx나 똑같은 fx라는 거지 어떤 걸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로 나눈 걸로 해석해도 되고 얘로 나눈 걸로 해석해도 돼. 얘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풀 때 이 나머지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자. 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이게 생겨야 돼. 근데 여기는 x-1의 제곱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안 생길 거니까 이 나머지는 여기서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x-1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몫이 a죠?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놓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a만 구하면 되니까 그 a는 여기서 구하시면 된다고. 그치?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뭐야? a가 구할 수 있다고. f-1에다가. 알겠지? 이게 정상적인 풀인데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얘들아. 요 식을 이걸로 나눴다고 한번 판단해보자. fx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안 생깁니다. 배수니까. 그럼 3이 여기서 생겨야 돼. 그치? 그럼 저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는데 그 몫이 2차가 된다는 거지. 2차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나머지가 3이 되지. 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와 1차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쓰고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요 문제 한번 보자. 이거 살짝 변형한 거야. 야, 이건 똑같은 거야. 3차로. 3차로 나누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우리가. 저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지? 몫이 qx야. 나머지를 이렇게 놨다고 치자. 2차 이하니까. 그럼 얘와 얘 중에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얘로 나눈 걸 해석을 해보자. 알겠지?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반드시 없네. 이건 3차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식을 바꿔줍니다. 그럼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일 거고, 그치? 변형합니다. 그럼 x제곱 2x니까 이거 만들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상수 1 맞지?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나머지가 요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놈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a 값은 여기서 또 구하시면 돼. f 마이너스 2가 얼마야? 5. 그치?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요 유형은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심화 유형. 알겠지? 심화 문제인데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치? 요거는 구하는 방법 똑같아. 얘가 0이 되는 x가 대입을 하지. 그치? 그래서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2를 대입을 하면, 자, 2의 n제곱, 요렇게 정리가 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얘 0 안 되지? 그럼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관계식 하나 나왔네. 그치?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지. 알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우변 잠깐 보세요. 공통인수가 뭐야? x-2라는 인수가 생기지. 그럼 당연히 좌변에도 뭐야? x-2라는 인수가 생겨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알겠지? 그럼 대입을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다? x-2라는 인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넣어. 이거를. 자, 여기다 b 대신에 이거 넣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x-2라는 인수가 생기는 거지. 알겠지? 저는 해볼게요. 자, xn제곱이고 x-2 요거 그러면 x 플러스 2가 남지. 나 요거 a로 묶은 거 이렇게. 알겠지? 우변 보이지? 우변도 x-2로 묶인다고. 알겠지? 그러면 x-2 n-1의 qx 그 다음 2의 n제곱 이렇게 돼. 이거 없애. 그 다음에 x 대신 2를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 그치? 2의 n제곱이고 여기 4 플러스 a지요. 여기 2 대입하면 0이야.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a는 마삼 나오지. 그럼 a 마삼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 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요 문제는 꼭 기억을 해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겠지? 자, 이거 모 학교에서 낸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얘하고 얘랑 원래 똑같은 문제야. 근데 실제로 애들이 풀리잖아. 그럼 몰라. 잘 못 풀어 이거. 알겠지?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살짝 바꾼 겁니다. 알겠지? 그럼 어떤 형태인지 잠깐 보자.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랑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을 수 있었던 거지. 다르지? 이게 다르다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게 만들면 끝납니다.
알겠지? 얘를 x-2 플러스 1이라고 써버리면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 묶어. 그래도 곱해. 곱하면 돼. 알겠지? 그럼 2에 2008에 x-2가 되는 거고 더하기 2에 200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 똑같은 형태지? 그럼 요 놈을 반대로 주세요 저쪽으로. 그럼 이게 지워진다고. 알겠지? 지워지면 얘 뭘로 묶여? x에 2007로 묶여. 그치? 그럼 2007로 묶잖아 얘들아.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나오지. 똑같은 거 보여? 이 식과 그치? 이 식 있고 요 식 남은 거야 지금 얘들아. 얘랑 똑같은 거라고. 요 n에다가 2008 대입하면 나옵니다 저기. 알겠지? 여기 살짝 틀리네 여기. 그치? 여기 차수가 하나 더 작은 거니까. 그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야 위에 거랑. 이걸 살짝 바꿔버린 거지 위에 거를. 알겠지? 근데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얘랑 얘랑 인수가 다르다. 그럼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불필요한 거 넘겨주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요 두 문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심화 문제인데 요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 선생님 좀 풀어야 되니까. 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 위에 거는 그렇게 자주는 등장은 안 하는데 심화 문제로 많이 냅니다. 알겠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거 볼까? 자, P1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가 있어. 이런 정의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P2X라는 것은 n에다 1 대입한 거지? 그럼 읽어봐. 그럼 P1에 X 플러스 1이라는 식인 거지. 이걸 여기다 넣을 거니? 그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얼마 안 되니까. 자, 근데 P3 봐봐. 그럼 P3X는 뭐야? P2에다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럼 P2를 구했다 치자. 거기다 또 이거 넣을 거야? 너무 복잡해지지. 알겠지?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야. 이 P1을 건들지 말고 얘도 P1로 바꿀 수 있거든. 알겠지? 여기다 놓는 거니까 X 플러스 2는 거니까 여기다도 X 플러스 2를 넣으세요. 단 X 플러스 2 넣고서 X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규칙을 찾을 거니까 이렇게 쓰세요. 알겠지?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P4는 P3에 X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3을 넣은 거니까 여기다 또 X 플러스 3을 넣으면 돼. 그러면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규칙을 갖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게 P11이니까 그럼 P11X라는 것은 P1에 X 더하기 뭐야? 1부터 어디까지? 요거 바로 전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10까지 요거를 묻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다? 55다. 맞아? 맞냐? 이제 45잖아. 그치? 선생님 왜 이런 얘기지? 45. 이게 55가 왜 나오냐, 갑자기? 이렇게. 요거는 해야 돼. 요 정도는 넣어서 다 구하는 건 아니잖아. 전기식을 다 구하는 건 아니야. X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대입한 거 X제곱항, 여기다 대입한 거 X제곱항, 그것만 구하시면 돼. 알겠지? 굳이 뭐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일단 요 규칙을 먼저 봐. 요거. PNX를 X-2로 나눴을 때 목을 FM 플러스 1, 나머지를 RN이라고 한대.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F1X를 X-2로 나누잖아? 그럼 몫이 F2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R1이 되는 거고. 저런 규칙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F2X라는 것은 X-2로 나누면 몫이 F3X인 거고요. 나머지가 R2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쭉 가겠지요. 그치? 자, 근데 이걸 묻는 거지. 얘를 X-2에 N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묻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주어졌거든. 여기에. 그러면 전원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대입해봐. 그럼 뭐가 되나? 똑같은 F1x의 식이고 F1x의 식이야. 여기도 정리한 식도 알겠지? 넣으세요. 그럼 x-2의 제곱이 돼. 이거 넣으면 그 다음 F3x 그치? 얘는 이미 있었고 요것도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잖아. 그럼 이 F1x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 거고 F1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 거지. 그치? 자, 하나 더. 얘 또 구할 수 있지. F3x가 x-2로 나누면 몫이 F4x고 나머지가 R3이니까 그걸 대입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에 세제곱 F4x고 R1 더하기 요거에 x 빼기 2 R3의 x 빼기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저 F1x라는 놈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 알겠지? 그럼 비교하시면 돼. 요거 가져줄게. 여기 쓰여있는 숫자와 얘를 비교하시면 1만큼 크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R1, R2의 x 빼기 2, R3의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러면 자 요거랑 또 비교하세요. 3이지? 어디까지가? 똑같은 숫자까지 가네? 그럼 Rn이지. 여기가 지금 n이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얘보다 하나 더 작네요. 그래서 x 빼기 2에 n-1제곱 된 거야. 요놈 이게 바로 나머지 Rx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럴 때 R3 값 구하라. R3 값은 여기다 3 대입한 거지 뭐. R1 여기 3 대입해 R2 그 다음 3 대입해 R3 쭉까지 어디까지? Rn까지.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R1부터 Rn까지 다 합 구한 게. 알았지? 자, 이게 이제 가끔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즐겨내는 테스트 문제이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조립제법인데, 자, 얘들 이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 조립제법도 가만 보시면 다 연결이 돼 있어. 알겠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지치기에서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된대. 알겠지? 항등식이야? A, B, C, D 값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한다는 거지. 알겠지? 그 개수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얘를 조립제법으로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응용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조립제법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알았지? 자, 그럼 볼게요. 요거 보이지, 요거? 요 밑줄 친 거의 공통인수. 그치? x-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얘들아? 그래서 그걸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요 다항식은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인 거고 이게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쓰고 그럼 1 되지? 요렇게 됩니다. 맞지? 그럼 요놈 얘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목 있지, 목 얘들아. 요 목. 이 몫이 얘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치? 그럼 저 몫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야. 자, 얘를 다시 쓸게, 선생님이. 요 밑줄 친 거는 요 두 개의 항이 x-2로 묶입니다. 그러면 a에 x-3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몫을 다시 재해석하면 x-2로 나눈 요게 몫인 거고 요게 나머지인 거지. 그래서 이 몫을 다시요 2로 조리제법을 다시 씁니다. 여기 8, 12, 24, 25 이렇게 되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다? 요놈이 25다. 됐어? 그다음 또 다시 해석하면 돼. 이 몫이 얘하고 또 같은 값인 거잖아. 알겠지? 그럼 이 몫을 다시 해석하면 x-3으로 나눈 몫이 a인 거고 나머지가 b인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씁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고 나머지가 24잖아. 얘가 24고요. 얘가 바로 4라는 거지. 알겠지? 저렇게 항등식으로 주어져도 요 개수가 나머지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지? 여기서는 살짝 응용할게요. 요 2하고 3을 전부 다 1로 바꿔봐야 돼. 그럼 뭐가 돼?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꼴이에요. 이걸 연조리제법이라고 하는데 얘 대신에 다 뭐라고 쓰면 돼? 1, 1, 1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4 마3 1 1로 하면 4, 4, 4, 1, 1, 2 이렇게 되지. 얘가 누구라고? t. 알겠지? 다시 또 1로 합니다. 4, 4, 8, 8, 9. 얘가 다시 뭐야? c. 그치? 얘를 다시 1로 또 합니다. 그럼 얘 12. 그치? 얘가 10이고 얘가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식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됐지? 자, 응용 형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럼 얘랑 이제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얘를, 요 놈을 선생님이 fx라고 할게. 좀 계속 씁니다. 알겠지? fx를 뭘로? 1로 조리제법을 쓴다고.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왜? 나누어 떨어지니까. 알겠지? 근데 제곱이란 말이지. 제곱이란 얘기는 뭐야? 이 몫에서 다시 x-1이라는 인수가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이를 조리제법 두 번 썼을 때 각각 0이 돼야 되니까 이 두 식이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뭐 이런 형태가 있고, 알았지? 얘를 이제 조금 더 빨리빨리 풀고 싶다. 선생님이 앞에서 다항식 설명한 거 있지? 요거 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정리하면 차수가 낮을 때는 그냥 이거 빨라. x 쓰시고 3차니까 상수 2지요?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얘하고 얘랑 같은 식이지? 그래서 개수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은 다 알아두셔야 돼. 됐지요? 자, 이거 봅시다. 요렇게 주어져. A, B, C, D 값 구하래. 또 뭐 혼동되기 시작하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이거는 잘 푼다는 거지. 그치?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이건 잘 풀어.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 똑같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선생님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한 겁니다, 이거. 알겠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a, b, c들을 구하면 이 상태는 못 구한다고. 얘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뭐야? 치환입니다. 그래서 요놈 쪽은 얘를 그냥 치환해버리면 돼. 알겠지? 그럼 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고 요거 t, 요거 바뀌어.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t 빼기 1. 그럼 똑같은 식인 거야. x를 t로 쓴 거 뿐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a, b, c들은 동일하다는 거야. 됐지? 이렇게 응용 문제 나오면 치환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시험도 잘 나오지요? 심화 문제로. 그럼 대다수들 뭐래? 자, 만만해 보이죠? 3차니까. 그래서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알겠지? 근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어디다 넣어? 요 식에다 넣는 거. 그게 계산이 훨씬 더 빠르거든. 알겠지? 니네가 이 다항식을 이걸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니네가 1.01을 대입할 거라는 거지. 저 식에다. 알겠지? 그럼 1.01은 얼마야? 여기 1.01이면 0.01의 세제곱이죠? 0.000001인데 얼마야? 4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 거 B값 10이 나왔지요? 근데 그거 집어넣으면 제곱이지? 그럼 0.0001인데 거기다 12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지. 그 다음에 1.01을 여기다 다시 넣습니다. 알겠지? 그럼 0.01이니까 9 곱하면 뭐가 돼? 0.09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게 계산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걸 물어봐. 그럼 뭘로 바꾸는 게 편하니? 이걸로 바꾸시는 게 편하다고. 알겠지? 세제곱, x 빼기 3 있지? 얘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맞지? 3, 2, 1. 맞지? 그럼 A, B, C, D 값 구할 수 있잖아. 3으로 이거 연주를 쓰면 되잖아. 3, 3, 3, 3 하면 A, B, C, D 값 구할 수 있잖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걸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이거 집어넣는 것보다는. 알겠지? 그래서 요 유형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조리제법을 배웠는데, 이게 이제 조리제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알겠지? 자, 이거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나타낸 거래. 알겠지? 여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 A, B, C, D, E, F가 구하시오. 이래. 알겠지? 해석만 잘하면 돼. 알겠지? 해석을 하시는데, 자, 얘를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표현했다고 했잖아.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얘를 이걸로 나눴대.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야? 이게 몫인데 그 몫의 상수가 3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자, 이 fx, 이 식을 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도 어차피 해석은 똑같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할게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미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 그 나머지를 어디서 생겨야 돼? 여기서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세요. 그럼 몫이 얼마야? 3. 나머지가 반드시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를 x 플러스 1로 묶을게요. 여기 남는 게 x 플러스 2와 3x 플러스 2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3 요렇게 돼.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1. 자, 이제 재해석하면 끝나. 자,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뭐만 남았어 이제? 몫의 상수가 나와 있지. 요 몫의 상수가 3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몫의 상수는 얘하고 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된다. 아우 미안. 3이 돼야 된다. 따라서 2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거지. 그럼 찾았잖아. 2값 0이면 이거 다 찾았지. 그지? 그럼 정리한 식의 A, B, C, D가 다 찾을 수 있지. 맞지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이 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6번째, 인수정리. 인수정리인데, 뭐 인수를 갖는다 뭐 이런 문제인데, 얘 봐봐. fx가 이걸 인수로 갖는데. 그치? 그럼 뭐 기본적인 성질을 보시면, 얘가 이걸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어떤 다항식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런 의미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뭐야? 얘를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도 성립하지요? f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저 fx라는 다항식은 x-알파를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은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방정식으로서 바라보면 근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따 선생님이 활용 부분 설명하겠지만 활용 부분에서는 이게 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찾는 문제, 즉 식을 구하는 문제가 잘 나와. 알겠지? 이따 설명해 줄게. 먼저 이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자, 얘와 얘가 모두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다 0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이 F5 더하기 G5가 0이다. 그 다음에 밑에다 넣으면 F5 이 G5가 0이다.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지요? 그래서 F5도 0이고요. G5도 0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 fx라는 놈은 x-5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 gx라는 놈은 뭐야? 얘도 x-5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내냐면 fx 곱하기 gx 있지? 이 형태는 x-5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나와. 그럼 얘하고 얘랑 곱하면 당연히 뭐야? x-5의 제곱 그리고 어떠한 다항식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x-5라는 인수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제곱의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뭐 이런 형태들을 물어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연립해가지고 푸는 형태들 기억해 두시고. 자, 내신이나 이런 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항대식에서 꼭 명심할 거. 차수 나오죠? 차수 나오면 다 뭐야? 식 세워서 푸는 거야. 소위 말하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알겠지? 노가다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 항대식에서도. 물론 뭐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차수가 나온다는 건 뭐야? 식을 세워서 풀으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도 똑같아. px가 3차니까 얘가 이걸 인수로 갔는데 근데 이게 2차잖아. 얘가 이걸 또 인수로 갔는데 2차잖아. 그치? 그럼 식을 세우면 돼.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잘 보세요. 니네가 식을 두 가지 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위에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치?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위에 거를 사용한다고 치자. 그럼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이게 들어가겠지요. 그래야 3차가 나올 거니까.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얘야, 얘.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알겠지? 근데 지금 첫 번째야? 풀이를 두 가지로 한번 다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 그럼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야? 여기다 x 대신 2 대입해도 0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도 0이지. 알겠지?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어? P2가 5고요. P-2도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 B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얘를 식으로 세웠을 때.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알겠지? 두 번째. 5px는 얘로 나눠 떨어진대, 얘들아. 그럼 x-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q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된대. 얘가 3차니까 뭐야? 여기 2차지. 여기 1차 들어가야 돼. 그럼 얘도 또 1차로 놓읍시다. 뭐 cx 플러스 d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도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네. 그치? 근데 잘 봐. 이렇게 돼 있지? 뭐 알아낼 수 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와야지. 그래서 뭐 알아낼 수 있어? P-1이 마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어? 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지. CD에 관한 관계식 하나. 그럼 넣어서 또 풀어야 돼. 더 복잡해지지. 얘가 더 복잡해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서. 여기서 니네가 기껏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치? 그걸 가지고 뭐 연립해서 풀거나 이런 형태인 거고, 얘는 딱 보면 뭐야?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얘로 식을 세우고 이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더 빠른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인수정리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심화 형태로도 나와. 내신이나 이런 데잖아. 그치? 그래서 요 푸는 방법. 첫 수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다? 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 4차식이다. 4차식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 활용. 활용인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지? 이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내용은 일단 니네가 아는 것들이긴 해. 아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식 세우기의 식 말 그대로.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방정식. 알겠지?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fx 2차식이래 얘들아. f1 0이고 f2 0이고 f3 1일 때 fx 구하시고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이렇게 놓고 미지수 3개니까 당연히 셋씩 놓으면 구할 수는 있겠지. 알겠지?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알겠지? 자, 성질을 이용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F알파가 0이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 거지.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fx라는 다항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맞지? 근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도 규칙 있는 거 찾으면 돼. 2차식이니까 두 개의 규칙이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 요걸 이용. 알겠지? 그래서 무슨 뜻이냐? F1이 0이네. 그럼 1이 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어떤 식의? fx의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 2 대입해서 0 나왔네. 그럼 2가 또 근이지. 어떤 식? fx의 근. 그럼 0이 나왔으면 근이야. 1과 2가 바로 이 식의 근이라고. 알겠지? 그럼 저 식의 일반식은 뭐야? fx라고. 그래서 저 fx의 두 근이 1과 2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 a 값은 여기 힌트 주어졌지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끝. 됐습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야. 저게. 근데 이제 명심할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니네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fx의 근이 1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식의 근이야. 0이 됐으니까. 누가? 1이 이 식의 근이라고. 이 x 이퀄 1이라는 놈이 2fx-1이라는 식의 근이라고. 알겠지? 그 니네가 지금부터는 fx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돼. 이것처럼 변형된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럼 봅시다. 2번. 자, 요 두 개가 규칙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되냐면, 좌변으로 목계 선생님이 F2 마이너스 5가 0이야. 그 다음, F3 마이너스 7이 0이야. 0이 나왔네요. 그럼 근이야. 누가? 2와 3이 근이야. 어떤 식의 근이니? 요 식의 근이지. 그럼 요 식의 일반식은 뭐겠어? fx 마이너스 니네들이 만들어야지. 여기 x가 왔어?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뭐야? 여기 x가 왔어?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뭐냐 이거지. 공통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얘를 2배 해서 1 더한 주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우리가. 요 식의 두 근이 바로 2하고 3인 거야. 왜? 여기다 2 넣어서 0 나왔고 여기서 3 넣어서 0 나왔으면 요 식의 두 근이 2하고 3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2하고 3이 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만. 그 A는 여기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A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A값 구한 다음에 요것만 살포시 넘기면 fx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요거. 이것도 심화 문제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 이제 출제 빈도는 얘가 제일 많아. 제일 많이 내는 유형이야. 알겠지? 근데 얘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다항식으로 해석할 거니까 분모 넘기고 요거 넘길게요. 그러면 2 F1 빼기 1 0 예 3 F2 빼기 2는 0 예 4 F3 빼기 3은 0
얘 5 F4 빼기 4는 0. 그럼 0 나왔네. 근이지 뭘. 누가? 1, 2, 3, 4가 근이라고. 어떤 식의 근이야? 이거에 일반식에다 1, 2, 3, 4를 넣었으니까 그 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가 뭐냐 이거지? 여기 얘를 x로 놨을 때 여기 쓰이는 숫자는 뭐야? 다 1보다 큰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숫자는 뭐야? 동일하지요? 그럼 이렇게 되지. 얘의 내 근이 1, 2, 3, 4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써? 얘를 a의 1, 2, 3, 4 이렇게 되네. 근데 선생님 좀 틀린데요? a 값을 구하는 값이 1번과 2번에서는 a를 따로 구하는 값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얘는 없습니다. 왜? 이 4개를 우리가 다 써먹었거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지? fx 3차입니다. 3차. 근데 근이 몇 개야? 4개지. 왜 4개야? 얘가 3차인데 여기다 x를 곱했으니까 4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이 4개라는 거지. 알겠지? 얘 문제는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선 요 1번, 2번과 유형이 좀 다릅니다. 알겠지? 그럼 이 a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어진 거대로 1, 2, 3, 4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 니네가 얘를 구하려면 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없애버리면 돼. 근데 직접 못 없애지. 얘는 대입이라도 하지. 직접 못 없앨 때는 얘랑 붙은 놈을 없애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x 대신 뭐 넣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0이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요. 그치?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 마3, 마4, 마5. 그치? 120. 따라서 a는 120분의 1입니다. 됐지? 구한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면 돼? 이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F5가 구해줘야.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풀어? F5를 6분의 5라고 적어버린다는 거지. 다 당연히 틀리지. A 구한 상태에서 여기다 5 대입하시면 돼. 됐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지. 중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봅시다.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일이지?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할게요. 규칙 찾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얘 잘 봐. 규칙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얘를 x로 치환했다 치자. 근데 이거는 다른 문자란 말이야.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베타지. 쓸게 선생님이 이렇게 돼. 근데 이걸 다른 문자로 쓰고 싶은 거야. 알파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타가 뭘로 정리돼? 요 베타라는 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f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알파라는 놈을 베타를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치환이 가능하니까. 맞지? 자, 그럼 됐습니다. 요거 쓸게요. fx 정리해. 플러스 이거 미안. f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밑에 것도 동일하겠네요. f 베타 2 베타 플러스 3은 0이네.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가 이 식의 근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f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들아 2차 함계수를 a라고 쓸게요.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구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지. 뭐? 이거 얘 두 근이 뭐래? 알파 베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놈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돼. 그 a는 여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가 주어져. 그럼 a 값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고
요거는 어차피 항등식 응용 문제들이니까 기억을 다 해두셔야 돼, 푸는 요령은. 근데 원리는 똑같아. 알겠지? 인수정리 성질 이용하는 거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